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의 저자 강명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방향인 맞춤 분권 개방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업체 간 분권과 개방을 통해 주인 맞춤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홈, 맞춤 제품 생산을 위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스마트 팩토리, 역시 기업 기관 간 분권과 개방을 통해 시민 맞춤을 지향한 스마트 시티 등 이 모든 것이 동일한 방향성을 지향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집, 직장, 도시 등 분야가 달라도 사용되는 기술에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의 첫째는 센서입니다. 맞춤의 환경이나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실시간 측정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현재도 스마트 가전과 같은 기기에 많은 센서가 달려서 팔리지만 앞으로는 센서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부에 다가오도록 수를 이야기하면 과거에 한 집에 10개 미만의 센서가 있었다고 하는데 조만간 수백 개의 센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기에 포함된 센서도 있지만 배터리를 달아서 달린 소형의 센서를 곳곳에 별도로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를 위해서요. 그래서 센서 관련 산업은 오래된 산업이지만 앞으로 확대될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어떤 기술을 센서에서 더 개발해야 할까요? 우선 소비 전력입니다. 여러 곳에 설치된 센서에 전기선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배터리를 달아 놓았다 해도 자주 배터리를 갈아야 한다면 센서의 숫자를 생각할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소비 전력을 사용하는 센서를 개발해야 하고 한 번 놓으면 몇 년간 문제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빛이나 진동 등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로 활용하는 이른바 에너지 수학 기술도 사용할 유명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과 함께 사람의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센서도 아직 더 개발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건강 상황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심박수 측정 센서 정도가 지금 상용화되었지만 앞으로는 혈압, 혈당 등 사람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센서들은 앞으로 사용처가 크게 확대되며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기반 기술은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센서나 기기가 정보나 명령을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입니다. 사람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과 같이 각종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구축된 인터넷에 연결되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물도 각종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가 붙은 제품은 모두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되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 방향은 상호 연동성 확대와 보완입니다. 상호 연동성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기기가 서로 연동해서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사물이 연결되면 사실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업체마다 프로토콜을 맞춰야 되고 통신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역할을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에 연결된 거대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는데 연결된 센서나 기기의 숫자가 늘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용 컴퓨터나 조그만 서버를 할 수 없는 힘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통신 업체가 사물 인터넷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AWS, IBM의 블루믹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삼성의 스마트띵스 등이 그 예들입니다. 사물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내는 구조가 일반화되면 클라우드 간 연결을 통해서 상호 연동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책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은 보안입니다. 기기가 연결되고 상호 동작하는 복잡한 환경에서 보안은 매우 어려운 이슈가 됩니다. 하나의 기기만 보안에 취약해도 그 망 전체가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스템 전체를 보는 보안 전문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기반 기술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니까 대부분 사람은 사람의 지능과 유사한 지능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은 한 분야만 훈련된 인공지능입니다. 이른바 약 인공지능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훈련만 되어 있으니 다른 분야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알파고인데 바둑에 적수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바둑판 줄수를 20줄로 한 줄만 늘려도 현재의 알파고는 혼란에 빠집니다. 19줄 바둑판에 최적화된 거죠. 물론 20줄 바둑판에도 훈련만 시키면 사람을 능가하겠지만요.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것을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엑셀이나 한글같이 특정 분야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매우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인공지능 이야기만 나와도 사기꾼 취급을 받던 혹독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부침이 많았던 기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또 붐이 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범위의 모호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 나이대에서 새로운 뭔가를 하면 똑똑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살 아이는 아빠라고 얘기만 해도 똑똑하다는 말을 듣지만 고등학생이 그 얘기를 한다고 똑똑하다고 하지는 않죠. 미적분을 풀어야 똑똑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도 똑같은 역사를 거쳤습니다. 문서를 읽는 것은 지능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글자를 보고 이해하는 것은 초기 인공지능의 큰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서를 스캔해서 워드로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도 지능입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분야는 인공지능의 난제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 가전제품에 음성 제어 기능이 있어도 이를 인공지능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이런 기능을 보여줄 때는 모두가 신기해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그냥 소프트웨어 정도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알파고를 비롯해 지금 와우하는 많은 인공지능 기술도 나중에는 바로 이런 스캔 프로그램이나 음성인식 프로그램처럼 단순 응용 프로그램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말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은 그다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요약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 분권 개방을 위해 센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의 기반 기술이 사회 전반에 깔려야 합니다. 그 위에 블록체인이나 공유경제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사업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기술을 이해하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주도할지도 더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